안녕하세요. 오늘은 썸네일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습니다. 썸네일이 중요하다 하면서 유튜브를 한다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고 많은 그 선배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잘 하십니다. 유튜브에서 썸네일은 그 채널의 얼굴이다. 그 채널의 얼굴. 설명 안 해도 아실 거예요. 그만큼 썸네일은 그 영상을 한마디로 축소시키고 대변해 준다 할까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썸네일은 그 채널의 성격이다. 이 성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격이 이게 뭘 추구하는 채널인가? 소위 말하는 먹방인가? 게임인가? 뷰티인가? 여행인가? 저는 베이비 부모들의 일상을 그래서 그런지 구독자가 지금 26명, 딱 지금 내일 모레면 3개월이 됐는데요. 이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이러다가 포기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갖고 소식이 없으면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혼자 무슨 그런 생각으로 요즘에는 이거 장난이 아니네 하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구독자들이 1000명이 될 때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썸네일을 만들 때 참고해야 할 일, 이게 그 썸네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받고 그래도 저는 그걸 처음에는 그냥 거기 나오는 대로 제작을 하고 싶은데 그걸 제작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요, 유료 앱 망고보드라고 있습니다. 이 망고보드가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초보자들한테는 굉장히 편리하고 쉽고 잘 돼 있더라고요. 유료, 처음에는 무료로, 지금은 무료로 사용하는데 처음에는 유료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더니 유료까지 저는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무료로 그냥 해도 아무 상관없는 것 같아요. 썸네일 만드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료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기본 이제 템플릿이 다 있어요. 그는 보고서 글자만 거기다 바꿔 넣고 거기에 그 필요 없는 것은 이제 삭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디자인을 해서 할 수 있는데요. 대개 썸네일을 많이 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글자는 흰색, 노란색 이렇게, 또 크기는 눈에 띄어야 되니까 좀 제일 크게 폰트를 크게 하라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썸네일에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다 보면 원래 이 컴퓨터로 볼 때는 좀 큰데 뭐 휴대폰으로 볼 때는 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큰 글씨를 몇 개, 그러니까 여기서 함축적이고 압축적인 카피라이터 그런 것처럼 한마디로 딱 이거다. 근데 이게 말은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실제 해보면 영 아니에요. 제가 가끔 저를 소개하기 위해서 저는 소설을 쓰고 신춘문예 단편 소설에 당선된 사람이라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문학적인 거 이런 것을 아는 사람도 프로보기의 일물 일어설 한 가지의 단 하나의 단어 어휘를 써서 그것을 나타내야 사람들이 좋다 그런 말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썸네일이 그런 식이에요. 지 영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다. 그거 만만치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썸네일을 만들 때는 그 채널의 얼굴이요 성격이니 썸네일을 많이 만드는 것을 연습하고 유튜브를 시작하셔야 애를 먹지 않습니다. 참고로 유튜브 유료 앱은 망고보드인데요, 무료로도 쓸 수 있어서 우리 비비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비님들 편안한 쉼 하셨습니까? 비누가 비누를 닦는 심정으로 살아온 베이비 부모 비비빵빵입니다. 오늘은 비비님들과 살기 좋은 우리나라, 아니 사는 건 좀 그렇고요. 왜냐면 OECD 37개국에서 우리나라가 뭐 33등에서 35등 가는 그런 살기 힘든 나라로 랭크된 나라이니까 살기는 참 젊은 사람 말로 더럽게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우리 한국도요, 국민 속에서 살펴보면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자고 같이 느끼고 희망이라는 나무를 가슴에 아마 오늘 꼭 심어보는 그러한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은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이들 없는 학교,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멀은 나라, 손님이 없는 상점, 노동자 없는 공장, 관객 없는 극장, 관광객 없는 명소, 몇 달 전까지 사람들로 넘쳐났던 그 곳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걱정과 한숨이 가득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멈춰 세웠고요. 사회적, 경제, 그런 어떤 조직들마저 코로나로 고통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 그냥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도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오왕좌왕 어리버리 하다가 확진자가 막 폭발적으로 늘어난 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독일, 일본, 러시아, 소위 우리나라하고 견줄 만한 쟁쟁한 나라들이죠. 그곳에서는 요즘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국을 뭐 은근히 비웃듯이 하던 나라들, 특히 일본 놈들이요. 그땐 잘나간 척 대응하더니 요즘은 난리 법석을 떨고 126개국에서 한국에게 지원 요청을 해도 일본 놈들은 딱 끊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보려다가 요즘 어때요? 한국을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깔보는 저희를 우린 똑똑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도요, 국내 의료 시스템이 체계적이어서 다행이다. 그래서 의료 시스템을 믿기에 사재기는 생각도 않는다는 자랑스러움과 자신감에 넘쳐 위안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26개국에서 한국에 도움을 청해 왔고 빌 게이츠도 한국과 진단 키트와 의료 시스템에 한국과 협력하겠다고 대통령께 전화를 했다지 않습니까? 한국인들의 사회적 거리와 개인별 위생관리 그리고 코로나에 대처하는 그 시스템을 높이 평가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3, 4개월 후에 찾아올 경제 대공황, 경제 쓰나미,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자원, 또 자본 없는 우리나라 위험성과 회복하기 가장 취약점이 높은 나라, 이런 단어가 앞으로 몇 개월 후부터 실제 피해를 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사재기의 광풍이지만 한국은 평온. 한국 사람보다 더 후진성을 엿볼 수 있는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 이번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민의 그 위상을요 높인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마땅히 대우를 받아야 할 우리 국민인 것입니다. 어때요? 현장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의료진들에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을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 곧 닥쳐올 경제 공황 문제에 우리 흔들리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외환 보유고를 좀 늘리고 수출 다변화를 미리 확보해서 그때그때 물품을 보낼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또 기다려야 합니다. 어제 바로 한국기초과학연구원 KBS의 그 코로나 유전자에 관해서
노벨상에 한 발짝 다가갔다는 소식을 그 뉴스를 듣고요. 저는 정말 막 어깨가 막 으쓱으쓱했어요. 아, 이게 바로 이런 게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한국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19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만 된다면요. 그 1등 공신은요. 시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코로나19의 그 전파를 차단할 수 없고 고위험군을 분류해서 신속하게 치료하는 일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코로나19 대응에는요. 시민들이 과도하게 불안감을 가지지 않고 차분히 대처하는 것이 핵심인데 그 아주 다양스럽게도 그렇게 우리 시민들은 그 대응은 코로나19 극복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세계를 놀라게 한 것입니다. 외국에서 일어나는 그 흔한 사정이 한 번 없던 나라, 어느 나라도 해내지 못한 감염병의 민주적인 통제 모델, 아니 그 모델을 가지고 있는 나라 정말 멋지잖아요. 그리하여 코로나 감염 사태를 잘 마무리만 한다면 오늘 4월 10일 현재 27명 이래요. 이건 대한민국을 선진국의 반열에 올려놓는 쾌거입니다. 이제 다 잡혀갑니다. 우리나라가 국민성이 저수준이고 주변 환경이 비위생적이고 하여 선진국이라 불러주지 않던 세계인들, 이번에 한국 수준 높은 국민의식 그리고 질적으로 최고인 의료 시스템 그 수준, 이제 그 실증을요 보여준 코로나가 코리아를 위해서 발병했다고 저는 행복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비비님들, 이제 코로나는 코리아입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은 국민들이었습니다. 비비님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참여 이루어진 민주화된 사회를 보여준 게 아닐까요? 비비님들, 오늘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희망찬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